시장의 기둥이 되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물량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시장 분위기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행보부터 체크해 보면 지난주도 비트코인 가격이 적지 않은 폭으로 움직였었죠. 14일 한때는 6만 1,800달러를 기록하다가 15일에는 5만 6천 달러까지 떨어지고 또 그 뒤에 다시 6만 달러까지 반등하는 꽤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그에 비해 거래량은 전주의 절반 정도를 기록했죠. 이처럼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가격 움직임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는 고래들도 비트코인 매수를 멈추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가격이 올라야 모멘텀이 확보되고 모멘텀이 확보되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지 비트코인 내에 남아있는 상승 동력인 미 연방준비제도 9월 금리 인하 결정과 이번 주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 대해 체크해보면 먼저 현재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글로벌 유동성 증가,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 뒤에 두 가지는 8월 5일 폭락 후부터는 여러모로 신통치 않은 상황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주부터 다시 순유출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한때 당선 가능성이 70%까지 올랐던 트럼프는 50% 이하로 세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주목받고 있는데 하나는 금리 인하나 양적 긴축 중단과 같은 미 연준의 전통적인 통화 정책 변환에서 비롯되는 것. 다른 하나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살포하는 것으로 옐런 장관이 적극적으로 돈 풀기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때문인데 역대 미국 대선을 살펴보면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경우 직전 3개월 동안의 주가 동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고 미국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옐런 장관이 재무부 일반 계정에 쌓아놓은 8천억 달러 상당의 현금을 경기 부양에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만 적극적인 금리 인하로 보조를 맞춘다면 위험자산 가격이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돼요. 최근 투자자들의 이목이 자연스럽게 연준으로 쏠리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거든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총 4가지인데 경기 침체 여부, 고용 악화 여부,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부작용,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의지 등인데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이 악화됐다는 증거가 많을수록 또 금리 인하에 따르는 부작용이 적을수록 연준은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그동안에 불거졌던 경기 침체 우려를 상당 부분 씻어내는 내용이었는데 전월비 대비 1%가 상승했고 미국 국내 총생산의 70%를 소비가 좌우한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는 미국 경제가 아직 상당히 견조한 상태라는 의미예요. 다음으로 15일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고용 악화 우려에 찬물이 끼얹는 결과였죠.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23만 6천 건을 소폭 하회했는데 지난주 수정치가 나왔던 전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 23만 4천 건보다도 낮은 수치로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숫자인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86만 4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188만 8천 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은 지난 8월 5일 폭락 이후 연준이 대폭적인 완화 정책을 펼쳐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월가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0.5%포인트를 인하할 것인가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인가를 놓고 각재기에 들어간 상태인데 그러나 최근 나온 소매 판매 지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를 보면 0.5%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태로서 현재 금리 인하 부작용 관련해서는 14일 나왔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날 CPI 자체는 월가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나왔지만 물가 지수에서 식품, 에너지, 임대료를 제외한 슈퍼코어 CPI가 전월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지표는 지난달까지 연속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하락했으며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꼽혔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빠른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게 된 셈으로써 슈퍼코어 CPI는 연준이 보는 PC 물가와도 관련이 깊어서 8월 말 물가 지표가 다소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양적 긴축 중단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물음에
다음에 연준의 선택을 보려면 이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8월 21일 있을 연방고객시장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8월 22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주목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밤 11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연설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우선 연준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데이터 의존 결정 기조에 변화를 주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데이터 의존형 결정이란 중앙은행이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 지표들과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매우 당연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중앙은행은 필요한 시기에 따라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금리 인하 횟수인데 현재 시장은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 부분이 파월의 연설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거시경제 움직임에 따라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XRP 거래량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내용을 분석해보면 일단 리플에 있어 핵심이 되는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유리한 결과를 얻음에 따라 고래들이 대규모 매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XRP 매수량은 지난 72시간 동안 240%를 약간 상회하면서 엄청나게 XRP를 주워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수 활동의 주요 중간은 대형 지갑, 특히 100만에서 1000만 XRP를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총 8월에 11일 동안 6억 6240만 개의 XRP 토큰을 축적했는데 이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현재 거래소와 ETF를 통해 자금을 흘리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알트코인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XRP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현재 시장의 기둥이 되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하여 시장의 변동성이 강해지면서 XRP 역시도 아직은 제대로 된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현재 시장이 여러 거시경제 지표를 비롯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미 대선이 기다리고 있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시장의 우상향과 함께 리플은 걸림돌이 되는 SEC와의 소송 역시도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RP 역시도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점을 시장의 대형 투자자인 고래들은 일찍이부터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지금의 XRP를 주워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현재 리플 XRP를 눈여겨보시며 포트폴리오에 신경 쓰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망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